전라남도 남해에 사는 26세의 며느리와 60세의 시아버지가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극복해내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한반도의 남쪽 맨 끝자락 다도해의 푸른 물결이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며 해안선을 어루만지고 두륜산의 웅장한 산세가 어머니의 넓은 품처럼 마을을 넉넉하게 감싸 안은 아름다운 고장 해남. 그 중에서도 수백 년 묵은 동백나무들이 철마다 붉은 꽃망울을 탐스럽게 터뜨리고 고즈넉한 돌담길을 따라 오래된 고택들이 세월의 무게를 간직한 채 정겹게 어깨를 맞대고 있는 작은 포구 마을에 60살의 김판수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이력편주와도 같은 작은 통통배 한 척으로 시작하여 거친 파도와 싸우며 해남 앞바다의 싱싱한 해산물을 건져 올리고 못해서는 질 좋은 멸치를 전통 방식 그대로 정성껏 건조하여 전국 각지에 공급하는 땅끝 수산이라는 작지만 내실 있는 회사를 맨손으로 일궈낸 존경받는 자수성가형 기업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한평생 정직과 신용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온 땀의 가치를 아는 진솔하고 우직한 한 인간의 역사 그 자체였지요. 그의 낮은 목소리와 햇볕과 해풍에 검게 그을린 투박한 손마디에는 그가 겪어온 모진 세월의 풍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잃지 않은 인간적인 따뜻함과 깊은 연민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몇 해 전 평생을 동고동락하며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사랑하는 아내가 오랜 지병 끝에 차가운 땅속에 먼저 잠들었을 때 그는 마치 자신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던 유일하고도 찬란했던 등대가 한순간에 꺼져버린 듯한 깊은 슬픔과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에 잠겼습니다. 한동안 그는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웃음을 잃은 채 홀로 적막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가꾸던 마당의 작은 화단은 잡초만 무성해졌고 집안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외아들 30살의 김도윤과 26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속이 깊고 생활력이 강하여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자리를 묵묵히 채워주는 어여쁜 며느리 최다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남은 밧줄이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었고 그가 다시 일어서야 할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이제 그는 아들에게 땅끝 수산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소일거리로 마을 어귀에서 작은 멸치 덕장을 돌보거나 새벽 일찍 일어나 땅끝 선착장에서 그날 잡힌 가장 싱싱하고 좋은 해산물을 골라 며느리에게 가져다주는 낙으로 조용한 황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손주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며느리 다혜는 하늘이 그의 외로운 노년에 보내준 가장 큰 선물이자 먼저 간 아내가 환생한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친척 집을 전전하며 온갖 서름을 겪었고 결국 기댈 곳 없이 차가운 보육원에서 외롭게 자랐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마치 자신의 친딸에게 못다한 사랑을 모두 쏟아붓듯 더욱더 살뜰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그녀를 아끼고 보듬어 안았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달콤한 유자차를 만들기 위해 직접 뒷산의 유자나무에서 유자를 따다 깨끗이 씻어 정성껏 말리고 그녀가 감기라도 걸릴세라 밤늦도록 방 아궁이에 참나무 장작불을 지펴 방 안을 훈훈하게 데워주곤 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철 진한 동백꽃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절을 찾기도 했고 그녀가 읽고 싶어 하는 책이 있다면 읍내 헌책방을 뒤져서라도 구해다 주었습니다. 다혜 역시 그런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투박하고 무뚝뚝한 말투 속에 숨겨진 깊고 따뜻한 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의 적적한 노년의 따뜻한 위로와 해맑은 웃음을 선사하는 집안의 작은 동백꽃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시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구수한 시래기국과 갓 지은 햅쌀밥, 그리고 정갈한 밑반찬들을 정성껏 차려 올렸고, 저녁이면 그의 지친 어깨를 주무르며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녀에게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하며 존경스러운 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도윤이는 아버지의 강인함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다정함과 섬세한 감성을 고루 물려받은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이 반듯하고 성실하며 믿음직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땅끝 수산의 젊은 사장이 되어 아버지의 오랜 경험과 경륜에 자신만의 젊은 감각과 뛰어난 사업 수완,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회사를 더욱 크게 성장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는 때로는 엄격하지만 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사였고, 거래처에는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 파트너였으며, 무엇보다 아내 다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다혜의 여리고 착한 마음씨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씩씩한 모습에 첫눈에 반했고, 그녀의 남모를 아픔과 깊은 외로움을 알게 된 후에는 더욱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버는 다혜를 위해 몰래 도시락을 싸다 주기도 했고, 그녀가 아플 때면 밤새도록 곁을 지키며 간호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변치 않는 사랑을 키워온 그들은 마침내 많은 이들의 뜨거운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고, 그들의 사랑은 마치 해남 땅끝 마을 앞바다를 밤새도록 비추는 등대의 불빛처럼 서로에게 변함없는 믿음과 따뜻한 헌신으로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단순한 부부를 넘어 삶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세 식구의 삶은 해남에 너르고 기름진 황토밭처럼 풍요롭고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이면 김판수 씨는 새벽 어시장에서 직접 골라온 싱싱한 자연산 전복으로 며느리에게 맛있는 전복죽을 끓여주고, 다혜야, 이거 한 그릇 다 먹고 오늘 하루도 힘내거라. 우리 땅콩이 뱃속 손주를 부르는 애칭한테도 좋은 영향이 가야지 하며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고, 도윤이는 출근 전 만삭의 아내 다혜의 부른 배에 조심스레 귀를 대고는 우리 땅콩이 아빠 목소리 들리니? 아빠가 오늘도 우리 땅콩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려고 열심히 일하고 올게. 엄마 뱃속에서 발차기도 씩씩하게 하고 건강하게 잘 놀고 있어야 한다. 사랑한다, 우리 아가. 하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김판수 씨가 들려주는 젊은 시절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아찔했던 무용담과 도윤이가 회사에서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그리고 다혜가 태교를 하며 느꼈던 소소한 감동과 설렘들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특히 다혜가 첫 아이 땅콩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가족 모두의 행복은 마치 해남 땅끝 마을 앞바다에 활짝 핀 만선의 깃발처럼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김판수 씨는 내가 드디어 이 나이에 증손주도 아니고 친손주를 보는구나. 우리 집안에 진짜 복덩이가 넝쿨째 굴러들어왔다. 장하다 우리 며느리. 장하다 우리 아들. 하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고, 도윤이는 아내의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올수록 더욱 세심하고 자상하게 아내를 챙기며 태어날 아기에게 세상의 모든 푸른 바다와 넓고 높은 하늘을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다혜는 뱃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생명의 경이로운 움직임과 남편과 시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에 매 순간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이 행복이 부디 깨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뱃속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아빠랑 할아버지도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른단다. 우리 건강하게 만나자. 사랑한다, 내 아가. 하지만 검고 차가운 먹구름은 가장 눈부시게 화창한 날에 예고 없이 그리고 무자비하게 몰려오는 법일까요? 땅콩이의 탄생을 불과 보름 앞둔 어느 깊은 밤, 해남 앞바다에는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집채만 한 파도가 마치 성난 괴물처럼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땅끝호가 갑자기 관제센터와의 통신이 두절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김판수 씨와 다혜는 망연자실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애타게 도윤의 소식만을 기다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거센 풍랑 소리와 창문을 때리는 사나운 빗줄기 소리는 마치 지옥의 악귀들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녘 해경 구조선에 의해 땅끝호의 처참한 잔해가 발견되었지만 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함께 조업을 나갔던 3명의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밤새도록 표류하다가 인근 양식장 그물에 걸려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선장이었던 도윤은 마지막까지 배와 선원들을 지키려다 거센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장님이 저희더러 먼저 뛰어내리라고, 자신은 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러다 그만 집채만 한 파도가 덮치는 바람에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장님, 흐흐흐. 그 순간 다혜는 온 세상이 암흑으로 변하고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차가운 마룻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혜야, 안 된다. 정신 차려라. 다혜야, 이놈의 자식아, 눈 좀 떠봐라. 김판수 씨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며느리를 부둥켜 안고 절규했지만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이웃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받고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은 다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답고 맑았던 눈동자는 이제 초점을 잃고 깊고 어두운 절망의 빛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 또다시 나 혼자 남겨지는구나.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잔인한 시련만이 끝없이 반복되는 걸까? 이제 겨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아이의 태동마저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로, 아니, 어쩌면 자신을 올가매는 원망스러운 굴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잔인한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난 유리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판수 씨 역시 아들의 실종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앞에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싸우며 온갖 풍파를 다 겪어왔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왔다고 자부했는데 자신의 인생 황혼역에 찾아온 이 감당하기 힘든 시련 앞에서 그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먼저 간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손을 잡고 여보, 우리 도윤이 당신이 꼭꼭 잘 지켜줘야 해요, 부디. 하고 간절히 부탁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 못난 남편이자 무능한 아버지라는 깊은 자책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까지고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옆에는 만삭의 몸으로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리듯 위태로운 며느리가 있었고
집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어린 손녀 같은 존재인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안의 마지막 남은 기둥이었고 아직 자신이 지켜내야 할 소중하고 연약한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거친 솜의 자락으로 훔쳐닫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차갑게 식은 손을 자신의 투박하고 거친 두 손으로 온 힘을 다해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다혜야, 내 말 똑똑히 듣거라. 지금은 우리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아직 아무것도 끝난 거 아니다. 도윤이 저놈 저렇게 호락호락하게 바다에 삼켜질 녀석 아니다. 그놈은 내 아들이다. 이 아비를 닮아 독하고 강한 놈이다.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다. 네가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면 저놈도 그냥 포기하고 가버릴지 모른다. 그러니 독하게 마음 먹어야 한다. 내 뱃속의 땅콩이를 생각해서라도, 아니, 우리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네가 살아야 한다. 네가 살아야 우리 도윤이도 살 수 있다. 도윤이도 그걸 바랄 게다. 알겠느냐?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절박함으로 심하게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아버지의 강인한 의지와 며느리를 향한 깊고 절절한 연민, 그리고 한 가닥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김판수 씨의 외롭고도 처절한 그리고 눈물겨운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6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젊은 시절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홀로 배를 지휘하던 그때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치열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해경 구조선에 몸을 싣고 아들이 마지막으로 실종된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해경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차가운 바닷바람과 집채만 한 파도를 헤치며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들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망망대해를 샅샅이 뒤졌지만 거친 파도와 짙은 해무는 번번이 그의 간절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외침은 허공에 흩어질 뿐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몇 번이고 차가운 바다에 몸을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때마다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과 뱃속 손주의 희미한 태동이 떠올라 가까스로 참아내곤 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도윤아, 이예비가 간다. 조금만 더 버텨다오. 내가 너를 찾아낼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또 다른, 어쩌면 더욱 힘겹고 고통스러운 전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 속에서 다혜는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깊은 우울의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두꺼운 커튼을 친 채 외부와의 모든 소통을 단절했고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으며 밤에는 신경 안정제 없이는 단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고 뱃속의 아이마저 위험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김판수 씨는 그런 며느리가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팠지만 섣불리 위로하거나 다그치기보다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서툰 솜씨로나마 며느리가 겨우 넘길 수 있을 만한 맑은 미역국이나 입맛을 돋우는 새콤한 톳나물을 만들어 방문 앞에 놓아두었고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며느리를 위해 조용히 자장가처럼 옛 시조나 위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읊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겪었을 과거의 깊은 상처와 현재의 감당하기 힘든 절망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그저 따뜻한 사랑과 변함없는 지지로
그녀가 스스로 그 어둠의 무게를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매일 밤 며느리의 방문 앞에서 다혜야, 이 아비가 있다. 아무 걱정 말거라. 내가 너와 내 아이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속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굳건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홀로 마루에 앉아 달빛 아래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내가 이 모진 세월을 어찌 견뎌야 한단 말이오. 제발 우리 가족 좀 지켜주시오. 하지만 그의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무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며느리의 방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였는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내조했는지, 그리고 병마와 싸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는 특히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들을 며느리에게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네 시어미를 처음 만났을 때 말이다. 꼭 지금의 너처럼 눈망울이 사슴같이 맑고 웃는 모습이 참으로 고왔다. 평생을 바다에서 거친 일만 해온 나 같은 무뚝뚝한 놈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실컷 하다가 결국 저렇게 먼저 가버렸지. 그때는 정말이지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지. 우리 도윤이 저놈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먼저 간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다. 슬픔은 가슴 깊이 묻어두고 하루하루를 억척같이 살아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상처도 조금씩 아물고 다시 웃을 수 있는 날도 오더구나.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혜야,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을지 내가 다 안다고는 차마 말 못한다. 하지만 아가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다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못난 아비가 내 곁에 있고 내 뱃속에는 도윤이와 너를 꼭 닮은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 아이는 도윤이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희망이자 선물이다. 그 아이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할 미래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너는 살아야 한다. 그리고 행복해야 한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내 남편이 바라는 일일 것이다. 그러니 제발 그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 지독한 슬픔을 이겨내야 한다. 이 아비가 내가 다시 웃는 날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평생 내 곁을 그림자처럼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나에게 기대거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의 등대가 되어주마. 응? 그의 말 속에는 며느리를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어떻게든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겪었을 외로움과 상실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녀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데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김판수 씨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눈물 어린 위로와 호소는 겹겹의 절망으로 굳게 닫혀있던 다혜의 마음의 빗장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혜는 처음으로 시아버지에게 자신의 지난 아픈 과거와 현재의 두려움,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원에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서러움,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 속에서 홀로 버텨내야 했던 그 막막했던 시간들, 그리고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그 지독한 공포에 대해 그녀는 시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붙잡고 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김없이 토해냈습니다.
김판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아픔이 마치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마음이 오죽했겠나.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꼬. 얼마나 무서웠을꼬. 다 안다, 다 알아. 하지만 다혜야, 이제는 괜찮다.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고 또 우리 도윤이도 저렇게 쉽게 포기할 녀석이 아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다. 이 아비가 꼭 찾아낼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런 약한 생각은 하지 말거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할 가족 아이가. 내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이아비가 약속하마. 그의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아들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다혜는 오랜만에 시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모든 슬픔과 두려움, 원망과 자책감을 남김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퉁퉁 부은 눈이었지만 놀랍도록 평온하고 한결 가벼워진 얼굴로 시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아침밥을 깨끗이 비웠고 뱃속의 아이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며 아가야, 엄마가 이제 괜찮아. 우리 아가 만날 날까지 엄마가 힘낼게. 아빠랑 할아버지랑 우리 같이 힘내자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 대신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의 빛이 다시금 샘솟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깊고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그녀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위대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마치 망망대해를 비추는 등대처럼 그녀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었고, 그녀는 그 빛을 따라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험난하고 냉혹한 현실의 산들이 겹겹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실종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멸치 건조장 일만으로는 당장 밀려드는 빚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도윤이 마지막으로 나갔던 어선 땅끝호는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비조차 엄두를 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평소 김판수 씨의 어장과 건조장을 호시탐탐 노리던 이웃 마을에 욕심 많고 악독하기로 소문난 선주 박만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묘하고 집요하게 그들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는 헐값에 어장과 건조장을 자신에게 넘기라며 매일같이 찾아와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김판수 씨 가족에 대한 온갖 헛소문을 퍼뜨려 그들을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김판수 영감 아들놈이 큰 도박빚을 지고 일부러 배를 버리고 야반도주했다더라. 그러니 저 집구석은 이제 망한 거나 다름없다.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할 것이다라는 터무니없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만들어내어 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다혜에게까지 접근하여 젊은 사람이 남편도 없이 어찌 살려고 그러시오? 내가 거두어 줄 테니 나한테 시집 오시오. 그러면 빚도 다 탕감해주고 호강시켜 주겠소라는 파렴치한 말을 짓거리기도 했습니다. 김판수 씨는 평생을 바쳐 피땀으로 이룩한 모든 것을 저 악마 같은 자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과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와 뱃속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였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깊은 시름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쩌면 잊고 있었던 기적과도 같은 도움의 손길들이 사방에서 밀물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땅끝호에서 도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젊은 선원들이 자신들의 얼마 안 되는 쌈짓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다혜의 출산 비용에 보태라며 건네주었고, 주말마다 찾아와 부서진 땅끝호를 함께 수리하며 선장님, 저희가 있잖습니까? 이 배는 우리가 꼭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선장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배를 지키겠습니다. 하며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땀 흘리며 배를 수리했고 김판수 씨에게 영감님,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이 배를 몰고 나가 고기를 잡아오겠습니다. 도윤이 형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저희가 땅끝 수산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젊은 날의 김판수 씨처럼 뜨겁고 진실되었습니다. 마을 어촌계에서는 김판수 씨 가족을 돕기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모금 운동을 벌이는 한편 방만길의 횡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어촌계장과 젊은 어부들은 방만길을 찾아가 만길이 형씨,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사람 도리가 있는 법 아니오? 당장 김판수 영감님네 그만 괴롭히시오. 만약 또다시 그런 짓을 하면 우리 어촌계 전체가 형씨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하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방만길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마을 사람들의 단호한 기세에 결국 꼬리를 내리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혜가 가끔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며 인연을 맺었던 해나무배 한 작은 성당의 신부님과 신도들은 매일 밤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전달하며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김판수 씨가 젊은 시절 함께 배를 탔던 오랜 친구들은 전국 각지에서 한달음에 달려와 방만길의 부하들이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우리 친구 판수를 건드리는 놈은 이 자리에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릴 것이다. 며 의리를 과시했습니다. 또한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심층 취재에 나서면서 방만길의 온갖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악행들이 세상에 낱낱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는 결국 마을 사람들의 거센 비난과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 끝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의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건 없는 사랑과 뜨거운 연대는 메말라가던 그들의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어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와 꺼지지 않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김판수 씨와 다혜는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고마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고, 반드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서 이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리라고.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수많은 별빛과 같았고 그 별빛들은 모여 거대한 희망의 은하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은하수는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응원 속에서 다혜가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하지만 건강하고 우렁찬 울음소리의 아들 땅콩이 본명은 김해솔, 바다처럼 넓고 햇살처럼 밝게 자라라는 의미를 순산하던 바로 그날 밤 병상에 누워있던, 아니 거친 파도 속에서 실종되었던 도윤이 기적처럼, 정말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고 후 의식을 잃은 채 구명조끼에 의지하여 망망대해를 표류하다가 인근의 아주 작은 무인도에 간신히 떠밀려 올라가 며칠 밤낮을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절망과 싸우며 버텼습니다. 그는 야생 열매와 빗물을 마시며 연명했고 언젠가는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모래사장에 SOS라는 글자를 크게 새겼고 밤에는 반짝이는 별을 보며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마침 지나가던 중국 어선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던 중 마침내 의식을 되찾아 자신의 신원을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오랫동안의 표류 생활로 인해 몸은 해골처럼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고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명 살아있다는 강렬한 의지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깊은 그리움,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에 대한 뜨거운 부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혜야 아버지 우리 땅콩아 그의 입에서 힘겹게 하지만 분명하게 흘러나온 그 몇 마디 말에 온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함께 꺼져가던 또 다른 생명의 불꽃이 기적처럼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 병실 창밖으로는 마치 그들의 기적을 축복하듯 해남 땅끝 마을 위로 찬란하고 영롱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은 마치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고 온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도윤의 완전한 회복과 사회 복귀는 그 후로도 수년이라는 길고도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한쪽 다리를 저는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야 했고 사고 당시에 끔찍했던 기억은 때때로 악몽처럼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밤마다 거친 파도 소리와 함께 자신을 덮치던 절망감에 시달렸고 그때마다 다혜는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우리 곁에는 해솔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계시고 또 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함께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물리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조금씩 몸과 마음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운명을 탓하거나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준 사랑하는 가족들과 절망의 순간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준 수많은 고마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거친 바다를 누비는 어선 땅끝호의 선장이 될 수는 없었지만 대신 아버지의 낡은 멸치 건조장을 물려받아 현대적인 시설과 위생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땅끝 마을 햇멸치와 각종 해산물 가공품을 생산해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바다지킴이를 설립하여 지역 사회 발전과 해양 환경 보호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그는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인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강연 요청을 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의 이야기는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바다의 깊이만큼이나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혜는 사랑스러운 아들 해솔이를 훌륭하게 키워내면서도 남편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생산한 최고급 멸치와 해산물 가공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쇼핑몰 땅끝 마을의 선물을 운영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고 동시에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
특히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보육원 아이들과 한부모 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더 넓은 세상에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녀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여성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켜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 대신 햇살처럼 밝고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김판수 씨는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해솔이의 재롱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할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주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함께 땅끝 마을 앞바다에서 낚시를 즐기고 밤이면 마루에 누워 밤하늘의 별자리를 가리키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의 어린 시절을 풍요롭고 아름다운 추억들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손주에게 자신이 평생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와 바다의 가르침을 전해주었고, 해솔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씩씩하고 현명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이나 슬픔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현재에 대한 깊은 만족감과 평온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오랜 항해를 마치고 평화로운 항구에 닻을 내린 늙은 선장처럼 고요하고 충만했으며,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족들에게는 큰 위안과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솔이가 씩씩하고 늠름한 초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가족에게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다혜가 그토록 기다리던 둘째 아이, 예쁜 딸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온 가족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넘어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그들의 위대한 사랑과 꺼지지 않는 희망이 맺은 또 하나의 눈부신 결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집에는 다시 한번 따뜻한 설렘과 행복한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욱 단단해진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끝없이 펼쳐진 바다처럼 넓고 깊었습니다. 어느 화창하고 따스한 주말 오후 4식구, 아니 곧 5식구가 될 그들은 해남 땅끝 마을의 아름다운 동백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솔이는 할아버지 김판수 씨와 함께 저 멀리 수평선 위를 힘차게 나는 갈매기떼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도유는 특수 제작된 보조기에 의지하여 아내 다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다혜의 푸른 배는 이제 제법 남산만 해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땅끝 마을의 붉은 동백꽃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이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엔 풍랑과 어두운 폭풍우를 동반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깊은 사랑과 굳건한 믿음,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의 따뜻한 연대라는 희망의 등대와 안전한 항구가 있다면 그 어떤 절망의 바다 속에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고 마침내 평화와 행복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음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란 모든 시련을 이겨낸 후에 찾아오는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속에 영원처럼 빛나고 있음을 가슴 저미도록 깊고 아름다운 울림으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땅끝의 해풍을 타고 그들의 희망은 동백꽃 향기처럼 세상 멀리 퍼져나가 절망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한편의 아름다운 서사시였고, 그 서사시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해남 땅끝 마을의 전설처럼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빛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